사건 앤 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이번 사건 본 시민들 충격 그리고 공포가 여전합니다. 간략하게요. 이번 사건 개요부터 잠깐 정리하고 할까요? 네, 이번 신림동 지하철 2호선 4번 출구 앞에 살인 범인 조선 33세죠. 예. 지난 21일 낮 12시경에 주거진 인천의 이모집에서 택시를 타고 예. 오후 1시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잠시 체류하다가 이제 CCTV상을 보면 1시 57분경으로 나오는데요. 예. 할머니 집 인근 독산동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나옵니다. 택시를 타고 오후 2시 7분경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택시를 하차하고 지하철 출구에서 그 동영상을 보면 약 8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상가 골목 입구에서 이 걸어가는 22세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합니다. 상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30대 남성 3명을 차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게 소요된 범행 시간이 불과 3분에서 4분 정도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이제 가해자 조선은 오후 2시 13분경으로 나오죠. 범행 후에 그 스포츠 건물 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순순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런 끔찍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조선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름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그 내부위원 3명하고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의 범인이 조선 33세, 이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를 했고요. 예. 뭐 신상공개 근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특강법이라고 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에 보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범행이 잔인, 중대 피해 발생, 또 특정 강력범죄 사건 재해를 도모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나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이런 공공이익에 부합될 때 이제 신상공개를 하죠. 그렇죠. 예. 자, 뭐 한때 뭐 잘못된 판단해가지고요. 시체말로 뭐 빨간 줄 들어간 분들 다 싸잡아서 주운 곳이 새기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현실은요. 한번 사고 친 사람이 또 그 일 반복하곤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랬다고요? 네. 사실 2010년 1월 25일 날 새벽 2시 20분경으로 공소장 그 발췌한 걸 보면 나오는데요. 조선이 그 당시 20세 때였는데 이 신림동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돼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주점 종업원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또 맥주잔으로 다른 종업원을 때리는 이런 폭력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발생한 사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3건의 형사범 전력이 있고요. 10대 때부터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 14건의 처분을 받았는데 뭐 올해 들어 이제 강남 납치사 살인사건 피의자 이경우나 황대한, 연지호, 유상훈, 뭐 항은이 제가 이제 사건 하니까 좀 기억을 하는데 또 과외 어플로 만난 여고 강사 살해, 부산의 정유정 이런 신상 공개 6명 이후에 7번째 신상 공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선 지금 경찰에서 무슨 말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팀장님? 사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뭐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분석을 해보면 인천 집에서 나와가지고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에 갔는데 뭐 할머니가 왜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냐 이렇게 꾸짖어서 더욱 화가 났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 진술에서도 살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추정컨대 말이죠. 소년이 10대 때부터 범법 행위로 14번의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세 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인 때 폭력 사건 이 범행 방법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발을 밟는 정도의 사소한 시비였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술병을 깨서 휘두르거나 뭐 상대방을 강하게 그 흉기로 내려치는 이런 잔인한 범죄 행동 등으로 봐서 공감 능력이 없거나 또 자초한 상대적 열등감 이런 게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장기간 내재돼서 이번에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기어이 표출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팀장님은 지금 조선이 지금 경찰에서 하는 말 많이 못 믿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이 말씀 저도 이제 같이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전에 이런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또 갑자기 또 뭐 사회가 싫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또
누가 이 말을 또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범죄 정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요? 예. 21일 날 12시경에 인천 주구에서 나오기 전에 예. 문제는 범행 하루 전날인 20일 오후 5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수사 결과 이 살인 방법이나 사람의 급소 등을 검색한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제 집안에 있는 망치로 파손을 하고 문제는 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이런 증거 인멸을 했거든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천구 할머니 집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이런 진술이 스스로 자복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을 나와가지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는 범행을 준비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여러 번 다녀간 적이 있는 신인역 일대 많은 사람들이 할보한다는 걸 알고 지리감이 익숙한 이런 신일림역 일대를 범행 장소로 선정을 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계획 살인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자기가 범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든지 형량 좀 줄여보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 사람 처음에 마약했다는 그런 말도 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우발적 진술이나 마약 투약을 이제 했다고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결국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말하는 태도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소년 시절부터 성인 때까지 조선이 17번의 수사나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범법 처벌을 받아서 상당히 학습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본인은 비록 분노에 차서 자포자기 심리 상태로 범행을 하고 뭐 체포가 순순히 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많은 그 수사 경험 조사를 받은 경험으로 나름대로 학습된 대처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 번의 진술 번복이나 하지도 않은 마약을 투약했다라거나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또 뭐 경찰 조사 내내 우울증 앓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건 결국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가장해 보이면서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학습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전략적인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팀장님 말씀 그대로라면 이 사람 사이코 검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코 패스 검사를 했습니다. 했어요? 사실은 그 거부를 했다가 또 동의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번복을 했는데 결국은 그 프로파일러 3명이 들어가서 수락을 받았습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 PCR 검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 결국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이코패스 검사하면 10일 후에 나오는데요. 이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좋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공감 능력이나 충동성 또 무책임 또 반사회적 이런 반사회성 성격 이런 특수한 부분을 지수하는 검사인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사이코패스라는 게 결과에서 나오면 뭐 형량에도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곡 살인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혜가 그 31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재판 심리나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인용하지 않는 건데요. 연쇄 살인범 등 사례로 봐서도 사이코패스 여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범죄의 동기나 범죄의 잔혹성 판단하는 데 참고로 삼고요. 양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일본 신혼여행 그 니코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신랑이 신부를 살해한 건데 결국 보험금 때문에. 근데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26점의 반사회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형에 참작해달라 원래 1심,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상고를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도 사이코패스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 달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오히려 그 사물의 변별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절대 인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한테 사형 선고해야 된다 이런 청원도 올리던데 그러면서 지금 사형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사형 제도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습니다. 뭐 형법 41조나 국법법, 군형법 등의 사형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형수 역사를 보면 97년도 12월 30일 날 23명이 사형수 집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이제 사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됐죠. 예. 현재 60여 명의 사형수가 계속 복역을 하고 있는데 예. 연간 4천에서 6천만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다. 그래서 지금 예. 유족들의 청원처럼 예. 이 사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무기징역 중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전화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잘 들리십니까? 예예. 아, 괜찮습니다. 예예. 그런데요. 아마 경험 많은 팀장님이 아마 저는 제가 생각으로 가장 많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모방 범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제 경험도 그렇지만 꼭 이런 사건이 나면 비슷비슷한 일이 계속 또 터지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개념이 없고 몰상식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모방 범죄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사이버 수사대에서 인천에서 최초로 예. 그 뭐 20여 명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모방 범죄 흉내를 낸 사람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하는데요. 예. 이게 보면 형법 283조 1항에 보면 협박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예. 이 처벌 규정이 3년 이하 징계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통상적으로 전력이 없으면 장난삼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모방범죄가 확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전력이 있으면은 이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모방범죄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지금 또 얘기가 이래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면 호신용품 또 평소보다 네. 많이 팔린다고 하고 또 네. 신림동 찾는 사람들이 적어져가지고 가뜩이나 요즘에 힘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더 살기 네.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진짜 네, 사실 이제 머티블레스 머더라고 합니다. 그 외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동기가 불분명한 살인, 묻지마 예. 범행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리스크 크리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위험한 일을 했는데 이걸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 의외로 결과가 좋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걸 그래요?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치안력 증대, 소위 말하면 유니폼 거점 확보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예. 신림역 그 4번 출구 앞에도 예. 유니폼 소위 말하면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이 순찰을 서 있거나 하면 거점 근무를 했더라고 하면 예. 이런 일이 없거든요. 또 경각심이 되고 또 범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소위 말하면 그 포비아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이승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런 포비아 심리, 공포 심리나 불안장애 때문에 이 호신용품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지금 구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예. 사실은 이게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치안 인력 증대, 뭐 합충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예. 이 호신용품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기 역량이나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호신용품 사가지고 그거 호신용품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또 연습하고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근데 그 말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경찰관들이 군데군데 서 있고 또 순찰자도 서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거점 활동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유니폼 입은 경찰관들의 순찰이나 거점 활동이 굉장히 큰 방지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외국 사례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끝으로요. 팀장님 개인 의견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요. 조선 어느 정도 형을 받아야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팀장님 보세요? 조선 제 개인적인 생각 또 국민정서법상 보면 사형 선고가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97년 이후에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노원 일가족 3명 살인범 김태현이 있습니다. 27살. 예.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25세 여성을 이제 스토킹하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2021년 3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25세 여성, 22세 여동생, 59세 어머니 등 3명을 노원구 아파트에서 살해를 했는데 결국 사형 구형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이 됐죠. 이번에 안타깝지만 조선도 결코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저는 사실 팀장님, 저는 사실 사형은 좀
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승훈 앵커께서도 뭐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예.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한 생명을 뺏은 가해자 사진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예. 또 그분들의 의견들도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많이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